한때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KF-21 보라매는 칸이라는 이름의 외국산 엔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와 방산업계는 세계적인 기술과 신뢰성을 가진 이 엔진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죠. 하지만 불과 몇 년 후 그 결정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산 부품에서 완전히 독립하고 100% 국산 엔진으로 모든 KF-21을 교체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군사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칸 엔진 도입은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안정적인 출력, 검증된 성능, 그리고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 주는 심리적 안도감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이 철저히 제한되고 모든 정비와 부품 공급이 미국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곧 전시의 즉각적인 수리나 부품 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미세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조차 미국 측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자주국방을 꿈꾸는 한국 입장에서 굴욕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의 긴급 상황에서 미국 측의 승인이 늦어져 작전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 경험은 한국군 관계자들의 인식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방산업계와 군 내부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해 미국산 부품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공급은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모든 KF-21 전투기의 엔진을 한국형 국산 엔진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국내는 물론 해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 엔진은 항공기 기술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의 기술이자 국가전략 무기체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수년간의 기술 축적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조립 수준을 넘어 설계, 시험, 양산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아니라 엔진까지 포함한 완전한 한국산 전투기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KF-21 개발 초창기, 한국은 전투기 핵심 부품에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엔진 분야는 미국의 기술 의존도가 절대적이었죠. 당시 미국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첨단 군사기술을 쉽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핵심 설계도, 부품 제조 공정, 성능 조정 알고리즘까지 모두 비공개였고 한국이 직접 손댈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KF-21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투기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엔진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려 해도 반드시 미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특정 부품이 고장나면 국내에서 즉시 수리할 수 없고 미국에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전시에는 심각한 작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또한 미국 측은 엔진의 수출 통제권까지 쥐고 있었기 때문에 KF-21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가 미국과 정치 군사적으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을 경우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방산 수출의 전략적 유연성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에 왜 우리의 결정권이 없는가? 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의존성을 넘어서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이런 종속 구조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로 평가되었습니다. 당시 방위사업청과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첫째,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더 많은 기술 이전을 받아내는 방법. 둘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크더라도 독자적인 한국형 엔진을 개발하는 방법. 결국 첫 번째 선택지는 여러 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었고 한국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방산 분야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기술이며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몇몇 국가만이 독자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항공기 부품 제작과 조립에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독자 개발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한국형 엔진이라는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KF-21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한국은 분명히 항공기 설계와 제작 능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엔진 분야만큼은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당시 선택된 외국산 칸 엔진은
성능과 안정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절대 넘을 수 없는 기술 장벽을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심지어 엔진 구조의 일부 단면도조차 제공하지 않았고 정비 매뉴얼에도 주요 절차가 고의적으로 생략돼 있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아무리 엔진 기술을 배우려 해도 본질적인 영역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KF-21의 개발과 운용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승인 지연이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전장 환경에 맞춰 미세한 성능 조정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한국은 단 한 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조차 미국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승인 절차가 길어질 경우 수개월 동안 성능 개선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 기간 동안 전투기의 작전 효율은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한 공군 관계자는 전시 상황에서 이런 지연이 반복된다면 그 자체로 작전 실패를 의미할 수 있다고 회상했습니다. 부품 교체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핵심 부품이 파손되면 한국 내에서 즉시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반드시 미국의 승인하에 부품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보유한 생산량과 공급 우선순위에 따라 한국의 요청이 밀려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수리대기 상태에서 전투기가 경납고에 갇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실전 대비 태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출 문제 또한 심각한 족쇄였습니다. 미국은 해당 엔진을 장착한 KF-21의 해외 판매권에 사실상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 수출에서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었고 실제로 몇몇 중동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상이 무산된 배경에도 미국의 부정적 입장이 작용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외교적 영향력 확장과도 직결되는 분야였기에 이 제약은 국가 전략에 큰 타격을 주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군 내부와 방산업계 전반에 걸쳐 강한 불만을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만든 전투기에 왜 우리의 결정권이 없는가? 라는 자조 섞인 질문이 일상적으로 오갔습니다. 엔진 의존 문제는 단순한 부품 조달 차원의 불편함이 아니라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안보 리스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한국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의 장기 협상을 통해 더 많은 기술 이전을 받아내는 길이었고 두 번째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더라도 한국형 엔진을 완전히 독자 개발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길은 이미 수차례의 협상 실패로 사실상 가능성이 낮아졌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핵심 기술을 넘겨줄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은 건 하나, 바로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매우 위험하고 도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방위산업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전 세계에서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일부 유럽 공동체 국가들만이 독자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항공기 조립, 부품 제작, 군용 항공기 유지보수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기존의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설계, 시험, 양산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독자 엔진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정이 훗날 미국산 엔진을 완전히 걷어내고 100%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는 역사적 순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국형 엔진 개발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수천 개의 부품이 초정밀하게 조립된 복합 기계로 온도 변화와 압력, 진동 등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특히 KF-21과 같은 초음속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출력 이상의 복합적인 성능이 요구됩니다. 추력, 연비, 내구성, 정비성, 그리고 전자제어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조율돼야 하죠.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엔진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든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개발팀은 먼저 해외 최신 엔진의 기술적 구조와 성능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구현 가능한 영역과 추가로 확보해야 할 기술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의 내열 합금 제작 기술, 연소실의 고온 안정성 확보, 그리고 전자제어 장치 FADC의 완전 독자화가 핵심 과제로 꼽혔습니다. 특히 FADC는 엔진의 모든 작동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두뇌이자 미국이 절대 이전하지 않는 핵심 기술이었기에 한국의 완전 자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열 합금의 경우 고온에서도 변형이 거의 없는 소재가 필요했지만
한국의 기존 기술력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개발팀은 수십 차례의 합금 비율 조정과 재질 실험을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실험 엔진은 몇 분도 버티지 못하고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곧 기술 축적이 되었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내구성은 점점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엔진의 추력을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리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KF-21이 초음속 순항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최소 22,000파운드 이상의 추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소 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침내 시제품 단계에서 목표치에 근접한 수치를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치만 맞춘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엔진은 극한 기동 시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했고 이는 곧 연소실의 균일한 연료 분사와 공기 흐름 제어 기술로 이어졌습니다. 시험 비행 과정에서도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초도 비행에서 엔진의 반응 속도와 안정성은 예상보다 우수했지만 장시간 비행 시 발생하는 진동 문제와 고고도에서의 출력 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개발팀은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적 보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개량과 재시험 끝에 한국형 엔진은 마침내 KF-21의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미국 의존 체제를 벗어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설계, 제작, 시험, 개량의 모든 과정을 자국 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 KF-21뿐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정부와 군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기존의 모든 칸 엔진을 철거하고 한국형 엔진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군이 기존 칸 엔진을 전량 철거하고 한국형 엔진으로 교체하기로 한 결정은 방산 역사에서 전례 없는 과감한 행보였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서 전략적 독립과 군사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운용 중인 전투기의 핵심 부품을 전면 교체하는 작업은 기술적, 경제적, 외교적 리스크가 동시에 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 칸 엔진과 한국형 엔진은 설계 구조와 제어 시스템이 상당 부분 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엔진만 갈아 끼우는 작업이 아니라 기체 내부의 배선, 냉각 시스템, 연료 공급 라인까지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군과 제작사는 수백 명의 기술자와 정비 인력을 투입해 기체 구조 변경 작업을 진행했고 이를 위해 KF-21 생산 라인의 일부를 전면 재구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초기에는 기체 무게 배분 문제로 기동 안정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지만 연속된 시험 비행과 조율 끝에 안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컸습니다. 수백 대의 전투기에 장착된 엔진을 교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판단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외국 부품 의존에서 오는 유지비 상승과 공급 불안정, 그리고 수출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면 지금의 전면 교체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칸 엔진의 철거와 완전한 국산화는 미국 입장에서 방산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기술 협력 축소나 군사장비 판매 제한 등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독자 엔진의 성능을 입증했고 더 이상 미국산 부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형 엔진의 성공은 오히려 새로운 동맹국가의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전면 교체 작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시험용 기체 10대에 한국형 엔진을 장착해 실전 조건에서의 성능과 내구성을 검증했습니다. 고온, 고습 환경, 극저온 환경, 고고도 비행, 그리고 초음속 장시간 순항 등 모든 시험 조건을 통과한 후 나머지 KF-21 기체로 확대 장착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하루 24시간 교대 작업이 이어졌고 정비 인력들은 새로운 엔진 구조에 익숙해지기 위해 집중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조종사들은 한국형 엔지니칸 엔진보다 응답성이 뛰어나고 고속기동에서의 안정성이 더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적어도 고속 침투 임무나 공중전 상황에서 순간 추력 반응이 더 빠르다는 점은 전투력 향상으로 직결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KF-21 자체의 성능 업그레이드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KF-21은 이름뿐만 아니라 심장까지 완전한 한국산이 되었고 그 의미는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 개량을 넘어 한국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독립된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한국형 엔진,
전면 교체 이후 그 파급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 곳은 군의 작전 운용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엔진 정비나 성능 개선을 위해 반드시 미국 측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정비 개량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긴급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전시작전 지속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과거 미국산 칸 엔진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진전되지 못했던 KF-21 판매 협상들이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KF-21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한국 방산 수출의 전략적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엔진까지 국산화된 KF-21은 유지 정비 비용이 낮고 부품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며 구매 희망국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한국형 엔진 개발과 양산 과정에서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했고 관련 기술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고급 소재 산업, 정밀 가공 산업, 전자제어 시스템 분야까지 파급 효과가 확산되며 국내 항공방산 산업의 생태계가 한층 견고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업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국내 여론 역시 크게 호의적으로 변했습니다. 과거 칸 엔진 의존 시절에는 왜 우리가 만든 전투기에 다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불만이 많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든 전투기, 우리가 만든 엔진이라는 자부심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었습니다. 이 자부심은 군 장병들의 사기와 국민적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투기 엔진 분야에서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의 성과는 단기간에 기술적 격차를 좁힌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일부 국가는 한국의 엔진 기술을 공동 개발하거나 라이선스 생산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였고 이는 한국의 방산 외교 지평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뒤에는 치열한 경쟁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등 기존 전투기 강국들은 자국 제품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가격이나 기술 업그레이드,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자의 위치에 올랐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결국 한국형 엔진 전면 교체는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방산 자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 위상 강화를 동시에 달성한 전략적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형 엔진으로의 전면 교체가 완료된 이후 한국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전략적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그 핵심은 100% 국산화와 글로벌 시장 선도였습니다. 단순히 KF-21 엔진 자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전투기, 수직이 착륙기, 무인 전투기까지 확장하는 장기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은 이제 전투기 엔진의 설계, 제작, 시험, 개량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사시 부품 공급 차질로 전력이 마비되는 위험을 사실상 제거한 것이며 전쟁 억제력과 작전 지속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KF-21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될 6세대 전투기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며 심지어 해군 항모 전력에 필요한 함재기 엔진 개발로까지 범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경제 산업적 파급 효과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엔진 기술은 항공산업을 넘어 민간 여객기 엔진, 헬리콥터, 드론, 심지어 고성능 산업용 터빈 개발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산과 민간 항공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관련 소재, 가공 전자 분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온 합금 세라믹, 코팅 초정밀 가공 기술은 항공 외에도 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장비 산업에까지 응용되며 국가 전체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 변화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 엔진 기술 보유국이라는 소수의 엘리트 클럽에 합류했고 이는 군사 외교 협상에서 강력한 카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첨단 무기 도입에서 기술 종속에 위험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른 국가의 기술과 제품을 제공하는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일부 신흥국가는
공동생산기술 이전 계약이 논의 중이며 이는 한국이 방산 수출국에서 방산 기술 수출국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산업계는 향후 20년간 차세대 엔진 개발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자립이 아닌 세계 최상위급 성능입니다. 이를 위해 연소 효율을 극대화한 초고온 터빈, 스텔스 전투기에 최적화된 저소음, 저적외선 신형 엔진, 그리고 인공지능 제어 기반의 스마트 엔진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완성되면 한국은 단순한 엔진 공급국을 넘어 항공기 설계 제작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칼 엔진에서 시작된 의존의 역사는 한국형 엔진 100% 국산화라는 완전한 독립의 역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 국가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세계 군사 산업 질서 속에서 자립적이고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한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KF-21은 하늘을 나는 전투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의지가 만들어낸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자부심의 결정체